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박공학과정 이진혁입니다. 어, 오늘은 강화학습 세미나 챕터 4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바로 exploitation이라는 착취와 exploration이라는 탐색 사이의 선택입니다. 먼저 착취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즉 최선의 보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 탐색은 당장의 보상이 조금 적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찾는 행위입니다. 본 장표에서 보이는 로봇처럼 늘 가던 익숙하고 맛있는 식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 개업한 식당에 도전해 볼 것인가 하는 고민과 같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보통 우리가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정보, 즉 MDP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의 모든 규칙, 즉 MDP, 정확한 전이 함수와 보상 신호를 알고 있다면 굳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정책 반복이나 가치 반복 같은 방법으로 이상적인 정책을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부분의 정보는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이전트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환경과 부딪히며 경험을 쌓고 오직 그 경험에만 의존해서 최적의 행동 방식을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즉 탐색을 통해 효과적인 착취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모든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과 착취의 딜레마를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멀티-아임드 밴딧 문제입니다. 통칭 MAB는 여러 개의 슬롯머신이 있을 때 한정된 기회 안에서 어떤 슬롯머신의 팔을 당겨야 가장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각 슬롯머신은 서로 다른 확률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MAB 환경은 여러 상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상태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환경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잡한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제외하고 오직 탐색과 착취의 균형 문제에만 집중하여 학습 전략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MAB 문제를 해결하고 탐색과 착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미 탐색 전략, 이는 대부분의 현재 가장 좋다고 알려진 행동을 선택하되 아주 가끔 임의의 행동을 선택하여 탐색을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 탐색 전략으로 아직 잘 모르는 것 좋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선택지에 가산점을 주어서 탐색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인 정보 상태 영역 탐색 전략은 에이전트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체를 하나의 정보 상태로 모델링하고 이를 아직 탐색되지 않은 미지의 선택지를 더 가치 있게 판단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단순한 전략은 그리디 전략입니다. 이 그리디 전략은 탐색을 전혀 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이 알고 있는 가치 추정치가 가장 높은 행동만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처음 선택한 행동이 우연히 전체에서 가장 좋은 행동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동의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행동 0을 선택해 플러스 1의 보상을 받자 Q값이 1이 됩니다. 그 후로는 Q값이 0인 행동 1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계속 행동 0에 고정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디 전략은 로컬 옵티마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욕 전략의 정반대에는 랜덤 전략이 있습니다. 이 랜덤 전략은 착취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무작위로 행동을 선택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장표에서 보이시듯이 에이전트는 Q값과 상관없이 행동 1을 선택하기도 하고 행동 0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든 행동의 참된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강화학습에서 학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 무작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쓰이는 전략이 바로 입실용 그리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그리디 전략과 랜덤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즉 1-입실론 확률 동안에는 가장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행동을 선택해서 착취를 하고 입실론이라는 작은 확률로 임의의 행동을 선택하여 탐색을 수행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처음에는 탐욕적으로 행동 0을 선택해 보상을 얻고 다음에는 입실론 확률에 따라 임의의 행동 1을 탐색합니다. 이처럼 탐색과 착취를 결합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좋지 않은 초반 추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입실론 그리디 전략을 좀 더 개선한 것이 디케잉 입실론 그리디 전략입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학습 초기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탐색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고 학습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는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착취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처음에는 탐색 확률인 입실론 값을 높게 설정했다가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점차 입실론 값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입실론을 선형적으로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프트맥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Q값에 따라 행동을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가장 좋은 것 하나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Q값을 이용해 선택 확률 분포를 만듭니다. 이때 Q값이 높은 행동일수록 선택된 확률이 높아지고 Q값이 낮은 행동도 아주 낮은 확률로나마 선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본 장표의 수식에 있는 온도, 파라미터 타우는 확률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조절합니다. 타우가 높으면 분포가 평평해져서 무작위 탐색에 가까워지고 타우가 낮으면 가장 Q값이 높은 행동만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서 그리디 전략에 가까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upper confidence bound 전략입니다. 이 UCB 전략은 낙관적 탐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정교하게 구현한 방법입니다. 이 UCB는 각 행동을 선택할 때 현재까지의 Q값 추정치에 불확실성 보너스를 더한 값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 보너스는 특정 행동을 적게 선택했을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너스를 많이 주고 그 행동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탐색 전략은 톰슨 샘플링 전략입니다. 이 톰슨 샘플링 전략은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샘플링 기반의 확률적 탐색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각 행동의 Q값을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니라 평균과 분산을 가진 확률 분포, 보통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합니다. 이 행동을 선택할 때는 각 행동의 Q값 분포에서 값을 하나씩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된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진 행동을 선택합니다. 본 장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균은 더 낮지만 분산은 더 커서 불확실성이 높은 분포, 여기서 보이시는 왼쪽의 회색 분포에
우연히 더 높은 값이 샘플링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불확실성이 높은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탐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탐색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가 가능한 피드백, 즉 이 행동이 좋았다, 나빴다 라는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에이전트는 환경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하고, 이 불확실성이 바로 탐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탐색만 할 수도 착취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오늘 배운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탐색과 착취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챕터 4 탐색과 착취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